자, 이어서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 전 상태, 충돌하는 순간, 충돌 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충돌하는 순간, 요 순간을 봐야 돼요. 요 상태를. 자,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물체가 충돌을 해요. 질량 MA라고 하는 물체 A와 질량 MB라고 하는 물체 B가 충돌을 합니다. 땅 충돌을 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이 와서 앞에 있는 놈을 지금 땅 쳐준 겁니다. 뒤에 있는 A가 앞에 가는 B를 뒤에서 땅 쳐줬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이 앞에 있는 놈에게 힘을 작용하죠. 힘을 주죠. 요 힘, 이거를 F, A가 B에게 주는 힘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뉴턴 운동 제3법칙에 의해서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A가 B에게 힘을 주면 B도 마찬가지로 A에게 힘을 가하죠. 어떤 힘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힘이 작용을 해요. 그거를 B가 A에게 힘을 준다 해서 B가 A에게 주는 힘 FB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F, A가 B에게 주는 힘과 F, B가 A에게 주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따라서 어느 한쪽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해주는 힘을 지금 플러스로 해준 거예요. 그럼 반대쪽으로 가해주는 거 마이너스 붙여준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뉴턴 제2법칙이 적용이 돼요. F는 뭐였죠? MA였죠. 그럼 M, A가 B에게 힘을 줘요. A가 B에게 힘을 주면 누구의 운동 상태가 변하죠? 자, 보세요. 물체가 있어요. 얘가 B고요. 얘가 A예요. A가 B에게 이렇게 땅 힘을 주면 B의 운동 상태가 변하죠. 아, 물론 A도 변해요. 그런데 A가 힘을 주면 B에게 힘을 줬으니까 지금 B에게 목적성을 가지고 힘을 가한 거란 말이에요. B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따라서 A가 B에게 힘을 줬으니까 B의 운동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반작용에 의해서 B는 A에게 힘을 주죠. 그렇죠? 그럼 B는 A에게 힘을 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치는 동안에 반작용으로 얘한테도 B한테도 B가 A한테도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B가 A한테도 힘을 주니까 자, 봅시다. 얘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 얘도 이렇게 힘을 줘요.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이렇게 힘을 주면은요, 누가 변해요? B가 A에게 힘을 주니까 반작용에서 A의 운동 상태가 변해요. 맞죠? 그럼 자, 이제 봅시다. A가 B에게 줬으니까 B의 운동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이거는 A가 B에게 힘을 줬으니까 M, B의 운동 상태가 변하니까 이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요. B가 A에게 힘을 줬으니까 A의 운동량 변화량이 되죠. A의 운동량 변화량이 돼요. 두 개가 이퀄 관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마이너스 붙은 상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A가 B에게 힘을 줬어요. 그럼 B가 변하죠? 그런데 F, A가 B에게 줬으니까 B가 변해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란 말이에요. 가속도. 그런데 가속도는 뭐였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M, B 어떻게 나와요? 시간분의 일정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B의 나중 속도 빼기 B의 처음 속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반대예요. B가 A에게 힘을 줘요. 그럼 B가 A에게 힘을 주면요, A가 변하죠. 그러면 A의 가속도 변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가속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요, A 괄호 델타 T분의 자, A
프라임 그쵸? 빼기 M A에다가 A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개가 이퀄 관계가 마이너스 붙은 상태로 된대요. FAB 요겁니다. 자, M B 델타 T분의 VB 프라임 빼기 VB. 자, 요거는 마이너스 BA죠. 요거 그럼 마이너스 붙이고 M A 델타 T VA 프라임 빼기 VA 나와요. 자, 그럼 이 델타 T의 의미가 뭘까? 이 시간의 의미가, 이 시간은 바로 두 물체가 충돌할 때의 접촉 시간을 말해요. 두 물체가 땅 충돌해요. 두 물체가 땅 가다가 충돌했어요. 충돌하자마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충돌하면서 힘이 가해지는 시간이,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 충돌해서 접촉하고 있는 아주 짧은 순간의 찰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말해요. 그게 델타 T예요. 그렇죠? 이게 짧은 순간일 수도 있고 긴 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순간이라는 얘기는 두 개가 딱딱하면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말랑말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두 개가 붙죠. 그렇죠? 오랫동안 접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델타 T가 바로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럼 접촉하는 시간을 의미하니까 A가 B에게 가해주는 시간 동안 똑같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도 A에게 같은 시간 동안 힘을 가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델타 T 양쪽 똑같이 쓴 거예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양변에서 이제 델타 T는 지워지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해 봅시다. M, B, VB 나중 속도 빼기 M, B, VB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M, A, VA 나중 속도 더하기 M, A, VA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M, A, VA 더하기 M, B, VB는 M, A, VA 나중 속도 더하기 M, B, VB 나중 속도 나와요. 이게 뭐였죠? 처음 운동량, 충돌 전 운동량. 충돌 전 운동량 총합이에요. 물체가 갖는 운동량의 전체 합. 자, 이건 뭐죠? 충돌 후 운동량 총합이에요. 이게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자, 어느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이거의 조건은 바로 요겁니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요. 자기들끼리만 힘이 작용했지 여기에 제3의 외력은 없단 말이에요. 구분이 가세요? 충돌하는 순간에 제3의 외력은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과 언제나 같아집니다. 구분이 가세요?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러면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자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어디에서 이걸 봤을까요? 쇼트트랙 장거리 계주 경기를 보면은 이게 나와요. 해설자가
앞선 주자를 밀어줄 때 세게 밀어줘야 합니다 라고 하지요.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앞에 사람이 가고 있어요. 뒤에서 와서 밀어줘야 되죠. 그렇죠? A가 B를 밀어줘야 돼요. 터치를 할 때. 쇼트트랙 경기에서 뒤에서 이제 막 달려와요. A가.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B가 빠져나와요. 그렇죠? 빠져나오는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와서 얘를 밀어주기 위해서는요. 밀어주기 위해서는 얘가 빨리 달려야 되죠. 그렇죠? 빠른 속도로 달린다는 얘기는 뭐가 커요? 운동량이 커요. MAVA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밀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VA가 VB보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조건 나왔죠? VA가 VB보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럼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운동량이 요놈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전달받을 수 있는 운동량은 커진단 말이에요. 왜요? 보존 법칙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나중에 밀어주고 난 다음에는 얘는 MAVA 프라임으로 될 거고 얘는 MBVB 프라임으로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얘가 전달받으니까 얘는 나중 속도가 줄어들 거고 얘는 늘어날 거고. 그렇죠? 그럼 얘가 속도가 운동량이 더 빠르기 위해서는 즉 속도가 더 빠르기 위해서는요. 얘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터치를 해줄 때 즉 뒤에서 밀어줄 때 얘는요. 오다가 속도를 줄이면 안 돼요. 뒤에 오는 애는 오면서 속도를 더 붙여가지고 최대한 운동량을 크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운동량을 크게 한 상태에서 전해줘야지만 얘가 큰 운동량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트트랙 경기를 보다 보면은 뒤에 오는 그 선수가 힘이 딸려가지고 속도가 터치해줄 때 속도가 떨어지는 애가 있어요. 터치하는 순간에. 그러면 얘가 힘을 받지 못해요. 탄력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역전당하기도 하죠.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예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물체가 운동할 때는 또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는 아직 에너지가 뭔지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중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운동할 때 갖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운동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라고 배웠죠. 왜 2분의 1 mv제곱이 되는지는 나중에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충돌 전에 봅시다. 어떤 물체가 A라고 하는 물체가 구분하기 그냥 편리하게 똑같은 질량이라고 해봅시다. 같은 질량의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처음에 멈춰 있습니다. A 물체고요. B 물체예요. 얘가 V의 속도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얘는 멈춰 있어요. 정지 상태예요. 와서 땅 부딪혀요. 이게 지금 충돌 전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는요. 질량은 m, 변하지 않습니다. A는 속도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얘한테 전해주니까. 만약에 3분의 1 V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요. 정지 상태에서 3분의 2 V가 됐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을 봅시다. 얘는요. MV 나오죠. 얘는요. 0이에요.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을 봅시다. 얘는 얼마 나와요? m 곱하기 3분의 1 v. 그러면 3분의 1 mv. 얘는요. m 곱하기 3분의 2 v니까 3분의 2 mv 나와요. 두 개 더하면 같지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요놈이 3분의 5v 이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총합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를 봅시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 나와요. 얘는요. 운동 에너지 0이죠. v가 0이니까. 그렇죠? 자, 더해봅시다. 얘는요. 운동 에너지 얼마 나와요? 2분의 1 mv 제곱인데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3분의 1 v의 제곱. 얘는요. 2분의 1 m 3분의 2 v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왼쪽은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자,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운동 에너지 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충돌 후. 충돌 후 운동 에너지 합은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 m 9분의 1 v 제곱이죠. 그러면 9분의 1에다가 2분의 1 하니까 얼마 나와요? 18분의 1 m v 제곱 더하기 얘는요. 18분의 4 나오죠. 18분의 4 m v 제곱 나와요. 그렇죠? 다 더하면 이거 얼마 나와요? 18분의 5 m v 제곱 나오죠. 두 개가 이퀄 관계가 안 나와요. 뭘 할 수가 있어요? 물체가 움직일 때, 즉 충돌이 일어날 때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총합과 충돌 후 운동 에너지 총합은 이퀄 관계가 안 생겨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은 언제나 보존이 되지만 충돌에서의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게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는요. 보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총합과 충돌 후 운동 에너지 총합은 이퀄 관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단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예에서는 보존이 안 됐어요. 그렇죠? 운동량은 항상 변하지 않고 보존이 돼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보존될 수도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존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더 자세한 거는 물리 2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충격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했으니까 이제 충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